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진의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입니다. 의료진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또 다른 의료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과 지인까지 감염됐습니다. 순천에서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에서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의료진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 의료진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전체 접종 완료자의 0.03% 수준. 방역당국은 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이 연이어 감염되고 주변인까지 확진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진료를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서 어려우시지만 특별히 그 동선 관리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그 방역수칙.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 확진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뚜렷하다며 접종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된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병원과 관련해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가족 등 연쇄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의료진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되는 등 어제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 모 병원의 의료진 1명을 비롯해서 타적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8개 시군에서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담양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명이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양군은 어제 오전 담양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에는 20대 남매 2명이 백신 접종 후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접종한 화이자 백신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의료기관 노조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목포, 순천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전남대, 조순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노조가 전국 보건의료노조 지부들과 함께 지난 17일 노동위원회 동시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광급자재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거진 28억 원대 전남교육청 광급자재 납품 비리 사건. 이른바 안마커튼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남교육청 전현직 공무원만 38명에 달합니다. 이 중 12명은 광급자재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현금과 뇌물 등을 받고 납품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26명은 업자로부터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선물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깊이 연관된 전남교육청 시설관리과 팀장 김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학교 강급자재 납품업체 알선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는 대로 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시설관리과 기획팀은 김 씨 이전에도 전임자가 같은 비리 혐의로 구속돼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김 씨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조달청 계획 내용과 달리 사양이 떨어지는 제품을 설치한 최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교육 수요자나 어떤 그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장서군 교육감이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조금 전 서울에서도 보도했듯이 60대 여성이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수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은행 직원들이 신고해 막았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농협 창구. 62살 강모 씨가 다급히 자리에 앉더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는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실랑이.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도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으로만 출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럼 수표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시냐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고객님도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강 씨는 은행을 찾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수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대출받았던 2,200만 원을 당장 갚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직원분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저 여직원 만나서 정말 그 보이스피싱을 면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월까지 모두 10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로 강수량이 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공기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가 29도, 담양 3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양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요. 목포와 무안 28도, 해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선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능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인 보은병원과 7선별진료소 등 10곳을 찾아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등 600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홍삼과 비타민 등이 담긴 격려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와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장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가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3년까지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노사민정 사무국과 노동상담실, 건강증진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구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해 지원에 나섭니다. 펀드 투자금은 출자 금액 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원 규모로 광주시는 이 가운데 60% 이상을 광주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 결성에 참여한 대학은 출자 대비 3배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유망업체를 집중 지원해서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12대 공약 과제 75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